안녕하세요, 세법전사입니다. 오늘은 노무사님을 만나서 과연 세무사는 노무사 일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거고, 그리고 저도 사실 노무사님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저희 업무를 좀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노무사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황산하 노무사라고 합니다. 현재 노무법인 SN의 대표로 있고요. 저희 노무법인은 창원 용지공원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근데 네. 저 궁금한데 진짜 노무사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저희는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에 대한 노동법률 자문부터 시작해서 HR 컨설팅 혹은 요즘에 이슈가 되는 산업안전에 대한 컨설팅, 산업안전 중요하죠. 이런 것도 좀 수행하고요. 보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들은 임금체불, 임금체불. 혹은 부당해고, 부당해고 중요하죠. 또는 산재보상, 그런 사건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주된 업무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무적인 부분을 제가 다 형님한테 토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대표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노무 업무를 세무사가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다. 네. 참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무사가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던데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무사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특히 사대보험 업무라든가 급여 관리 업무는 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세무사님들한테 맡기긴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맞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해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사대보험 신고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도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있고요. 네. 대신에 급여 명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못하게 네, 그게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네. 노무사 협회나 아니면 다른 데서 좀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업무 영역이 정확하게 좀 구분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들 원래 노무 업무는 세무사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무사가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무사가 그거 아세요? 세무사가 세금으로 물려주는 돈보다 1년에 사대보험 업무 때문에 물려주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저희도 간혹 발견합니다. 이제 노무를 하다가도 실수해가지고 돈 물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무사 사무실도 틀리는데 전문성이 없는 회계 사무실에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하다 보면 내가 노무사인가 세무사인가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 자격증을 따야 되나까지 심히 고민을 했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세무사는 노무사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인 이상 넘어가면 맞죠? 네. 5인 이상 넘어가면 노무사님한테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5인 이상 넘어가면 뭐가 좀 바뀌나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이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특히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이 붙고 연차 휴가도 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좀 관리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 되면 한 번쯤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예, 저한테. 그렇죠. 예, 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세요. 제가 못하면 또 일을 안 할 텐데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사대보험 업무를 노무사무실에서 잘 안 해요. 그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사대보험 업무만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장 업무랑 좀 다르네요. 기장 업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무사님들한테 맡겨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사대보험이나 급여 관리는 반드시 저희나 세무사님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기장을 맡기니까 거기서 사대보험이나 이런 거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맞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노무사 시험 1차에는 사대보험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비율로 보면은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요, 안 하나요?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업무를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아마 창원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 노무사님이 잘 없지 않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비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형님보다 젊은 노무사님 잘 없으실 것 같던데.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급여 관리나 사대보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님들이 그리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수익화적인 부분에서 좀 다른 아까 임금 체불이나 아까 또 어떤 거였죠? 산재보상. 산재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더 주된 업무로 하다 보니 이제 사대보험 업무는 회계 사무실의 업무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저희 업무 아닙니다. 네, 저희 실수하더라도 봐주십시오, 대표님들. 진짜 난 솔직히 세금 신고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대보험 틀려서 죄송합니다 말하는 게 더 좀 슬퍼요.
내 일이 아닌데. 자, 그러면 4대 보험은 네. 세금인가요? 보험인가요? 일단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거는 세금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그냥 공적인 보험이죠. 근데 대표님들은 세금으로 아는 분들이 더 많으시다는 거죠. 네.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러면 4대 보험이 어떤 게 있고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크게 구분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장기요양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어떤 걸까요? 국민연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그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사업주가 반, 근로자가 반 해서 적립을 하고 나중에 노후에 이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에 넣는 적금 같은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우린 못 받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런 게 있으면 네. 그래도 공적연금이 네. 뭐 지금 지급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이 많지만 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오, 역시 세무사가 생각했던 생각이랑은 좀 다르네요. 저는 대표님들 국민연금 이거 넣어봤자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말라 넣습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일반에 대한 그 사회적인 불신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일 그 확실한 노후 대비책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님이 말하니까 맞겠죠. 저는 건보료는 건강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고 그렇죠. 내시는 게 많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가 그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건강보험에 부수되는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령이 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그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만큼 그러니까 건보료가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달이 세무사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달인 거 알고 있으세요? 그 사업주들 건강보험료 그렇죠. 노무사님이니까 바로 네. 아시네. 11월 달에 생각보다 세무사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오르신 대표님들은 건보료가 2배, 3배 확 뛰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건보료가 올랐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면 세무사가 신고한 금액대로 우리는 고지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진짜 많이 혼납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이 좀 스트레스 받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산하 노무사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결론은 세무사는 노무사가 아닙니다. 세무사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5인 이상 넘어가시는 대표님들은 꼭 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맡기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누구한테? 우리 한산하 노무사님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사님 자기 자랑 한번 내주십시오. 특별히 자랑을 하라고 하시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네. 저희 사무실은 중소기업들 급여 관리나 인사노무 자문을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4대 보험 업무가 조금 주변적인 업무로 이렇게 치부가 많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 전문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휴직 신고, 육아휴직을 갔을 때 신고, 출산휴가를 갔을 때 4대 보험 신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생각보다 새는 돈이 없이 잘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는 연구도 좀 많이 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알바생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사업주들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뒤통수 때리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크게 한번 때려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 업무가 사이드 메뉴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꼭 한번 상담 받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산하 노무사님 모시고 영상 찍어보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